안녕하세요. 설령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벤터 기초의 모델링 편의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기능들의 이 인벤터의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먼저 새로 만들기 버튼 클릭하죠. 자, 이 부분 클릭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템플릿 또는 안 만들었다면 스탠다드 IPT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자, 부품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파일이 열린 거죠. 자, 이제 배워볼 텐데, 자, 모형 같은 게 하나 보입니다. 모형을 보면서 이 두상을 어떻게 먼저 그릴지가 중요한 거죠. 저희는요, 지금 현재는 XY 평면만 보이죠. 좌표만 보입니다. 그리고 큐브에서는 정면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F6번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등각 투영 뷰로 바뀝니다. 대각선 위에서 보고 있는 거죠. 시점이 바뀐 거죠. 그래서 왼쪽에 좌표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XY 평면이요, 지금 이 정면도라는 거죠. 자, 이런 축이 있죠. 여기는 X입니다. 여기는 Y죠. 여기는 Z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축에서 현재 보이는 자, 이 면이요. 이 면이 뷰큐브의 이 정면도인 거죠. 그리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우측면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요. 자, YZ에 대한 평면입니다. 그리고요, XZ에 대한 평면이 뷰큐브에 보이는 이 위쪽에 있는 평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평면을 선택해서요, 스케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입체적인 형태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좌표축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형태가 동일하죠. 여기는 X, 여기는 Y, 여기는 Z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면도에 대한 이 정면도를 그려서요, 이 모형을 정면도를 그린다면 XY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라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요, 우측면도. 여기서 보는 방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우측면도죠. 그래서 우측면도는 측면에 보이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우측에서 볼 수 있는 이 YZ 평면을 선택해서 우리가 스케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 위쪽, 위에서 보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면 평면도죠. 평면도에서 선택했다 그러면 이 방향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선택해서 스케치를 한다 그러면, 자, XZ에 대한 이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런 모형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평면에 따라서 작업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달라지겠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작업이 편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작업하는 양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음에 모델링을 할 때, 스케치를 할 때 이런 평면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떤 평면을 선택하더라도 이 모형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면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모형을 정확하게 모델링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은, 자, XY 평면은 정면도고요. 그쵸? 정면도입니다. 그리고 YZ 평면은요, YZ 평면은 우측면도로 하고요. 자, XZ는 평면도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위에서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XZ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요. 보시면은 XYZ라는 평면이 뷰 큐브와 어때요? 맞죠? XY는 정면도, 그리고 우측면도는 YZ, 그리고 평면도는요 XZ죠. 자, 뷰 큐브에 이 정면도 있죠. 정면도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색인되죠. 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왼쪽의 좌표에서 XY라는 평면으로 바뀌죠. 자, 이 부분이 정면도인 거죠. 그리고요, 자, 오른쪽에 이 뷰 큐브에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오른쪽에 있죠. 자, 이 삼각형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우측면도가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좌표계를 보면요, 어떠세요? 좌표계를 보니까 YZ, 그렇죠? YZ 평면이 보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우측면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뷰 큐브에 다시 위쪽에 대한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요, 평면도가 보입니다. 지금은 좀 누워 있죠. 글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뷰 큐브에 모서리, 오른쪽 위에 모서리 보면은 틸팅 기능이 있어요. 자, 화살표 보이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요, 큐브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평면도 글자가 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좌표축을 보면요, 좌표계를 보면 XZ라는 축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평면도가 되는 겁니다. 평면도라고 정하는 거죠, 저희가. 다시 등각뷰로 보고 싶다 그러면 F6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홈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거죠.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홈 방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좌표계가 저와 좀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XY 평면이 이렇게 누워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하고 똑같이 맞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위쪽에 보이는 이 평면을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뷰 큐브로 회전을 해서 맞춥니다. 이렇게. 만약에 맞추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돌리기 F6번을 눌러서 다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다시 정면도 눌러서 이런 뷰 큐브를 회전을 해보면서요. 이렇게 맞췄다 그러면 마우스를 이 뷰 큐브의 오른쪽 이쪽 화살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부분에서요, 왼쪽에 뷰에 맞춤이 있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홈뷰가 이제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은 F6번을 클릭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이 축 좌표계의 방향으로 항상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저번 시간에 해봤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 파일을 다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선은요, 저희가 정면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용해서 스케치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면도는 XY 평면이죠. XY 평면입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들어가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왼쪽에 작업 트리에서 원점의 왼쪽 플러스 버튼 있죠. 확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YZ, XZ, XY 평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클릭을 하고요. 왼쪽 위에 스케치 시작이 있죠. 2D 스케치 시작 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XY 평면에 대한 부분을 이용한 스케치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넘어온 거죠. 또는 다른 방법은요. 자, 이 XY 평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평면이 보이죠? XY 평면이 선택이 되는데 이 중간에 어떤 아이콘이 생겼죠. 자,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스케치 작성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스케치 화면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컨트롤 Z.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상태에서 그냥 스케치 2D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평면들이 보입니다. 마우스를 가져가니까요, XY 평면,
YZ 평면 그리고 XZ 평면이 있죠. 자, 여기서 평면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XY 평면이 있죠. 이 평면을 클릭을 해도 이렇게 스케치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단축키입니다. 그렇죠?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어때요? 가로 열고 S가 있죠. 이게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S 입력하고 평면을 선택하든 또는 이 원점에 있는 평면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또는 평면을 선택하고요. S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 화면, XY 정면도에 대한 평면에 대한 스케치 화면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면도에 대한 스케치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배워볼 텐데, 자, 왼쪽 위에 있는 이 선 기능 있죠. 여기서 이제 스케치를 할 겁니다. 이 선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단축키는 L입니다. 저는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자, 그런 다음 선에 대한 이 아이콘에 파란색으로 색인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이 기능이 선택이 됐다는 거죠.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지점, 이 원점 말고요. 원점 말고 아무 지점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옮깁니다. 그러면 선이 따라오죠. 따라옵니다. 이렇게 기울어지게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E에서 C 클릭하면요. 명령어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명령어 라인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직전에 사용했던 기능을 바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엔터키 또는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러면 다시 선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아무 지점 클릭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죠. ESC.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스페이스바. 그러면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클릭. 또다시 기울어진 선을 기울어지게 클릭하고요. 이번엔 ESC를 클릭하지 마시고, 자, 이어서 연결된 선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클릭, ESC. 그러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선을 그리고 싶다. 그릴 때는 다시 직전에 사용했던 명령어가 선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클릭하셔도 되죠. 자, 선을 클릭하고요. 자, 이번에 어느 특정한 지점, 선에 대한 끝점에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어떻습니까? 초록색에 대한 스냅점이죠. 끝점입니다. 끝점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죠? 노란색이 아닙니다. 초록색이 뜰 때 클릭을 하셔야 돼요. 초록색이 뜰 때 클릭을 하시면은 이 선의 끝점에서 선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지점 가서 클릭, ESC. 그러면은 이 선에 대한 끝점에서 시작하는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선 명령어로요. 이번엔 중간 지점, 선과 선에 대한 중간 지점에 대한 스냅 지점이 활성화됩니다. 자, 비슷하게 가져가니까 어떻습니까? 초록색 점이 활성화되죠. 자, 이때 클릭하시면은 이 선에 대한 중간 지점에서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ESC. 그리고 이 객체를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요. 자, 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딜레 키를 클릭을 하면 돼요. 선을 선택하고 딜레 키, 선을 선택하고 딜레 키. 또는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선들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딜레 키. 그러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클릭하면요. 자, 클릭하고 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앞전에 선택했던 선이 선택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딜레 키. 그렇죠? 이렇게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선택하는 방식이 이제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식이 있어요. 왼쪽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은 창이 생성이 되죠. 창이 만들어집니다. 마우스를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요. 왼쪽 밑으로. 그러면은 좀 다릅니다. 색상도 다르고 외곽에 대한
선들이 점선으로 바뀌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이 차이가 어떤 부분이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드는 드래그 창은요, 실선으로 시작을 하죠. 자, 이 부분은 선택을 해볼게요. 이 사각형 창에 포함되는, 완전히 포함되는 객체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왼쪽 밑에서요, 이렇게 이 사각창에 완전히 포함된 객체만 선택이 되는 거죠. 이 선은 반쯤 물렸죠. 반이 이제 겹쳐졌기 때문에 완전하게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이 창에 완전히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을 시키면은 선택이 됩니다. 왼쪽 아래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반만 걸치면 안 돼요. 완전히 포함이 되어야지만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트 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오른쪽에서 만들어지는 드래그 창, 선택 창은요, 자, 점선이죠. 자, 이 부분은 조금만 걸쳐 볼게요. 완전히 걸치는 게 아닌 걸치게끔만, 포함만 되게끔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클릭을, 손을 떼버립니다. 그러면은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서도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이 창은요,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창은 이 사각형 안에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는 객체는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포함이 된다면 이 선도 선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딜레트 키 지울 수도 있다는 거죠. 다 지우도록 할게요. 선택해서 딜레트 키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다시 한번 선을 그려 볼게요. 그리고요. 그리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을 지우는 게 아닌 명령 취소로 없앨 수도 있어요. 직전에 했던 사용했던 이 명령을 취소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단축키는요,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Z키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워지죠? 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Z키 한번, 직전에 했던 기능들을 차례대로 돌려주는 기능이죠. 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빠른 실행 도구막대에 있죠. 자, 이 하살표가 있습니다. 명령 취소라는 겁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Z죠. 자, 이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명령 취소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살리고 싶다, 지웠던 거를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럴 때는요, 앞쪽에 있는 이 하살표 있죠. 명령 복구입니다. 컨트롤 Y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Y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요, Y.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하나씩.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렸습니다. 자, 이 선을 하나 그렸는데, 자, 명령어를 취소하고 이제 종료시키고요. 끝점이 보이죠? 마우스를 끝점에 가져가서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은 어때요?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움직이죠? 그리고 선상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유는 이 선에 대한 구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적으로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저희는요, 이렇게 선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스케치상에서는요, 실제로 이렇게 선이 자유스럽게 움직이면 안 돼요. 목적은요, 저희가 스케치를 하는 목적은 모형을 그리는 것도,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선들이, 객체들이요, 변형이 되지 않게끔 만들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치수를 입력해서 고정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오른쪽에 구속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구속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에 대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구속을 하게 되는 거죠. 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환경 설정 때 잠깐 보여드린 부분 있죠. 치수를 입력하면서 색상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어떻게 했죠? 구속이 안 된 불완전 상태의 선입니다. 그래서 변형이 되는 거죠.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그때 설명드렸던 게 이 원점을 이용하자는 거죠. 원점을 이용함으로써 구속이 좀 더 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객체를 지우면서요, 이 원점이 없다, 원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요, 저도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점이 없죠. 그러면은 작업 트리 왼쪽에 원점에 확장 버튼 클릭하고요, 밑에 보이는 중심점 있죠,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 위쪽에 있는 형상 투영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ESC. 그러면은 다시 이런 원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점을 다시 투영을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런 다음 이제 라인 명령으로요, 원점에서 시작해 볼게요. 원점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이 뜨죠? 이때 클릭합니다. 클릭. 그리고 대각선에 대한 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ESC. 그리고 오른쪽의 끝점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움직이니까 어떻습니까? 자, 움직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위는 움직여요. 왼쪽 이 원점에 대한 지점에서 클릭을 해서 움직이려니까 어떻습니까? 움직이지가 않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에서 시작되는 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 원점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은요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치수와 또는 이 구속 조건이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선을, 이 객체를 고정을 시킬 겁니다. 변경이 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한번 치수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이 치수 하나로 왼쪽에 보이는 치수 있죠.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선상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고요, 수평 또는 수직하게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 여기는요, 예를 들어 15mm를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편하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치수 명령어가 계속 실행되고 있죠. 자, 선상을 다시 클릭을 하고요, 수평하게 마우스를 옮기고 클릭하고, 그러면 편집창이 생성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아무렇게나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에 대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자, ESC 누르고 명령어를 종료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움직이지 않죠. 자, 이렇게 치수만 입력하더라도 이 선이 초록색이었던 선이 이래 진한 남색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스케치상에서요, 객체를 그릴 때 치수를 입력해서 구속을 시키든지 또는 이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객체를요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만들 겁니다. 지금 시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앞으로 조금씩 알아나가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선이 이렇게 넘어가 있다, 그래서 중앙으로 옮기고 싶다 그럴 때는요, 중앙으로 화면에 꽉 차게끔 보이고 싶다 그럴 때는 마우스 더블 클릭,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해볼까요?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 그러니까 화면에, 이 보이는 화면에요,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이 객체들, 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깐 또 환경 설정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마우스 휠을 밀 때 확대되고요, 당길 때 어떻습니까?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길 때 이렇게 확대와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보면은 마우스 컷에 손이 보입니다. 손이. 그렇죠? 이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고 나서 손을 떼버리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예를 들어 좀 축소를 할게요. 축소하고요. 자, 이런 선상에 이제 이런 선은 구속이 되었는데, 자, 여기서요, 라인 명령어, 선 명령어로요, 자, 끝점을 클릭하고 초록색 지점이 뜰 때 클릭하고 한번 선을 그려 볼게요.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상은, 그쵸?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 선도 오른쪽은 이동이 됩니다.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됩니다. 그쵸? 변경이 되죠.
그리고 이 지점 초록색 지점에서 시작했던 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 지점도 이 지점에서는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선상을 끝점 또는 중간점 이런 끝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도 있죠.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라인 명령어로 이런 선상 중간점이 아닌요. 선상 이런 선상에서 노란 점이 보입니다. 이때 클릭을 하고요. 선을 그려 볼게요. 자, 이때는 특정한 지점에서 그린 게 아니죠. 이런 선상에서 그렸기 때문에 선을 움직여 보면요. 자, 이 선상을 따라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선상을 따라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변형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위쪽은 자유스럽죠. 자유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변형이 되지만은 오른쪽, 아래쪽은요. 어때요?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어때요? 이 선상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보이죠? 추적선이 보이죠? 이런 선상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끝점이 선의 중간점에서 바뀌어 버렸다. 그러면 이 끝점은 이제 이 선의 끝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어때요? 이런 초록색 점이 떴을 때 보일 때 클릭했던 그 지점에서 어떤 객체를 그렸다면요. 이렇게 한쪽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쪽은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치수를 입력함으로써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구속이 되는 겁니다. 움직여 보세요. 안 움직이죠. 색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도 한번 입력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편하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첫 시간이니까 치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색상이 바뀌면서 그렇죠? 구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완전하게 구속이 됐다라고 또 알려줍니다. 그렇죠? 보이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완전하게 구속이 됨이라고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구속할 게 없다는 거죠. 움직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치수 명령어를 종료하시고요. 선들을 선택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객체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해서 스케치를 할 거예요. 완전히 구속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뭔가가 모르게 치수가 없이 빠져 있어서 초록색의 선이 있다면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한 개의 치수가 필요하다라고 보이죠. 자, 그래서 치수를 입력해서 구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완전히 구속되었는지 아닌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죠.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해보시면은 저와 같이 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렇게 객체를 그렸다 그러면은 우선은요. 자, 이 스케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요. 오른쪽 위에 있죠. 마무리. 자,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는 S 똑같아요. S를 입력하면요. 스케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D 모형이라는 우리가 돌출이라든 이런 기능과 회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링 공간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XY 평면에서 그렸던 객체입니다. 그렇죠? F6번. 그러면은 홈 화면에 등각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 좀 전에는 XY 평면 정면도를 했죠. 이번에는 YZ라는 평면을 이용해서 한번 잠깐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고요. 스케치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YZ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 위쪽에 원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아무렇게나 한번 원을 그려 볼게요. 자, 원을 그리고요. 다시 스케치 마무리. 좀 형태가 좀 이상하죠? 자, 이번에는요. XZ에 대한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들어가서
그리고 이번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클릭 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자, 어떻습니까? 이 사각형은요, 지금 기울어져 있죠. 자, 이 XZ에 대한 평면에서 그렸고요. 그리고 이 원은요, 자, 이면 YZ라는 평면, 그리고 처음에 그렸던 이 평면은 우리가, 그죠? XY라는 평면에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자, 정면도 큐브에 대한 이 정면도 큐브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정면도에서만 그렸던 스케치가 정면으로 잘 보이죠. 그죠? 그러면 다시 YZ는 우측면도입니다. 우측면도에서 그렸던 평면을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측면도 이 부분을 클릭하니까, 자, 우측면도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평면도. 그러니까 사각형, XY 평면에서 그렸던 이 사각형 스케치가 정확하게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에 따라서, 모형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 원하는 평면을 그려서 돌출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F6번. 좀 어렵죠? 처음엔 어렵습니다.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인내를 가지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평면 3개를 이용해서, 그쵸? 평면 3개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완전히 구속을 시켰던 스케치는, 자, 움직여 보시면 어때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변경이 되지 않죠. 하지만 구속이 안 된 이런 선들은 움직여 보면요, 어때요?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됩니다. 위치도 이동이 되고요. 그죠? 변경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구속이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에서는요, 항상 이 구속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작업 트리 있죠. 작업 트리를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봤던 이 이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스케치 1, 2, 3이 있죠. 자, 제일 왼쪽에는요, 위쪽에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어때요? 이 스케치에서 그랬던 스케치 객체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쵸? 그쵸? 움직여보면 어때요?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스케치인지. 그리고 이런 작업을 했던 순서대로 이렇게 이력이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이력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항목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지막에 들어갔던 이 스케치 3번을 수정하고 싶다,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객체를 하나 클릭하면요, 자, 아이콘들이 보이죠. 왼쪽에는 돌출, 회전, 스케치 편집,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케치를 보이지 않도록 함,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스케치 편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작성을 했던 이 객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스케치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치수를 입력해서요, 완전하게 구속을 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마무리. 그러면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클릭하는 게 아닌, 자, 스케치 부분 있죠. 작업 틀에 있는 스케치, 마우스 클릭,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스케치 편집도 있습니다. 또는요, 이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편집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이 공간으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 많이 커버렸네요. 자, 25. 그리고 이 치수도 더블 클릭해서 25. 14 정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무리.
당연히 두 번째 스케치도 편집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스케치를 삭제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스케치 클릭합니다. 딜레트 키 클릭하셔도 되고요.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 삭제, 클릭, 클릭, 딜레트 키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껏 작업했던 부분들이 삭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저희는 XY 평면에 한 번 더 다시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XY 평면을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스케치 공간으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라인 명령어로요. 다시 아무 지점을 클릭하고요. 수평하게 또는 수직한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인벤터는요, 오토캐드처럼 직교 모드가 없습니다. F8 기능이 없어요. 수직하게 수평하게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 조건에 대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수평하게 마우스를 옮기니까요, 어떻습니까? 마우스 커서 옆에요, 아이콘이 하나 뜨죠. 자, 이 아이콘이 위에 구속 조건에 있는 이 수평 구속 조건이라는 아이콘입니다. 자, 이때 이 아이콘이 떴을 때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ESC 아래 위로 움직여 볼게요. 어때요? 기울어진 선과는 좀 다르죠? 다릅니다. 수평하게, 항상 수평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끝점을 클릭해서 움직여도 똑같아요. 단지 바뀌는 거는 길이에 대한 부분만 바뀌는 거죠. 항상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수직한 선도 위로 그린다면 다른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콘은요, 옆에 있는 이 수직 구속 조건 아이콘입니다. 자, 이 아이콘이 떴을 때 선을 클릭한다면은, 자, 이 선은 또 항상 수직한 선이 되는 겁니다. 수직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수직한 선을 만들 수가 있죠. 만약에 자, 이런 기울어진 선이 있어요. 기울어진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수직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 아이콘 수직 구속 조건이라는 아이콘 있죠.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선상을 클릭하면은, 자, 이 선은 항상 이제 수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속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지금 잠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 치수라든지 이런 구속 조건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기울어진 선이 있다면 이번엔 수평 구속 조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이 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수평하게 이렇게 이제 선이 구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움직일 때는 수평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선택하고 지울게요. 자, 일단은요, 한번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라인 명령어 실행하고요. 이제는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클릭하고요. 자, 마우스를 옮기고 위로 옮기고 수직한 아이콘, 수직 구속 조건 아이콘이 떴을 때 클릭. 자, 오른쪽으로 마우스 옮기고요. 자,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아이콘이. 그렇죠?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의 아이콘이 떴어요. 자, 이 아이콘은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이죠? 직각 구속 조건이에요. 자, 이 부분은, 자, 기존에 앞에 그렸던 이 선과 이 선을요, 항상 직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90도로. 그래서 이 아이콘이 떴을 때 클릭. 그러면은 이 선은 항상 이 선과 90도에 대한 직각을 이루는 선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러니까요, 아래쪽으로 옮기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엔 또 다른 아이콘이 또 뜹니다. 이번에는요, 자, 이 기능에 대한 아이콘이 뜨는데, 이거는 평행하다는 구속 조건인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자, 이 아이콘 수직하다는 아이콘 말고요, 수직 구속 조건 아이콘이 아닌 그 옆에 보시면은 이런 빗살 무늬의 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요, 자, 이 선과 항상
평행하게 유지를 한다는 그런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움직이고요. 자, 이 선상에 원점의 선상에서 자석처럼 붙죠. 노란 스냅점이 생기면서 자석처럼 딱 붙습니다. 이때 클릭하고요. 자, 왼쪽에 원점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선과 원점을 클릭을 하고 수직 아이콘이 떴을 때 클릭, 다시 ESC. 또 이럴 때는 좀 다릅니다. 명령어를 재사용할 때는 클릭하고요. 끝점을 클릭하고 오른쪽 갔을 때는 또 수평한 구속 조건, 수평 구속 조건이라는 아이콘이 뜨죠.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떴을 때 이 선은 항상 수평하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선을 그릴 때랑 이렇게 끊어서 명령어를 종료하고 다시 그릴 때랑은 이 아이콘이 뜨는 게 좀 다릅니다. 클릭, ESC 종료하고요. 다시 선 명령어로 클릭을 하고 다시 아래로 옮기니까 이번엔 수직하게 좀 다르죠. 그렇죠? 좀 전에는 이 선과 처음에 그렸던 선과 평면을 이루면서 그려졌던 기능이 지금은 지금은 다르죠. 다릅니다. 어때요? 수직 구속 조건에 대한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연결되게 그렸던 연속해서 그렸던 선과는 다르게 조금씩 이제 개별로 인식을 하는 거죠. 개별로 인식합니다. 개별로 그렸기 때문에 이 선도 인벤터도요 개별로 그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각각에 대한 선들을 명령어를 종료하고 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벤터도 이 객체를 하나 연결된 선이 아닌 각각에 대한 객체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아이콘 구속 아이콘을 알려주는 거예요. 클릭하고 다시 종료하고요. 끝점에서 초록색 점일 때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겁니다. 구속 조건은 다르게 떴지만은 형태는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는 순서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그렇죠? 구속 조건이 잡힌 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각형이에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다 그러면 자, 이번엔 치수를 입력해서 구속을 시켜 볼게요. 좀 줄일게요. 휠을 굴려서 줄였습니다. 자, 치수를요. 클릭하고 마우스를 가져가고요.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오토캐드와는 다르게 인벤터는 이 선에 대한 길이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 선에 대한 선상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선에 대한 길이에 대한 치수가 보이게 됩니다.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릭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숫자를 35, 저는 30으로 할게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 선이 35에 대한 길이를 가진 선으로 바뀌는 거죠. 또는 입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어떻게 입력하는 방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어떻게 치수를 입력하는지만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에는 이 선을 선택했죠. 이번에는 이 선의 길이를 입력하기 위해서 양옆에 대한 선을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캐드와 동일하게 끝점과 끝점을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선을 선택해서요. 입력하고 자, 오른쪽에 이 세로선도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35 정사각형 할까요? 25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히 구속이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요.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완전하게 구속이 됐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항상 원점에서 저희가 이 선 두 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각형에 대한 둘레만 있으면 이렇게 구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원하는 치수를 입력해서 원하는 형태의 크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자, 선을 그리면서 치수를 한번 입력하면서 그려볼게요. 자, 위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수직 구속 조건이 떴을 때 왼쪽에 창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에 색인이 돼 있죠. 자, 여기서요. 25라는 치수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25mm에 대한 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또 객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3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옮기고요. 이때 또 25 입력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선과 이 처음 시작했던 선과 선상에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석처럼 따라붙죠. 달라붙습니다. 이때 클릭하고요. 왼쪽에 원점에 클릭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수를 바로 입력하면서 객체의 크기를 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객체를 먼저 그려놓고 치수를 입력하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치 마무리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각부에 대한 방향을 보이면서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이제 모델링 작업 공간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모형 공간으로 왔습니다. 모델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항상요, 스케치를 할 때 이렇게 사각형이요, 닫혀 있는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런 닫혀 있는 폐곡선이라 합니다. 폐곡선을 만들어 놓고 이 객체를 가지고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각형에 대한 닫혀 있는 사각형 폐곡선을 그렸죠. 자, 이 상태에서요, 돌출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단축키는 입니다. 클릭. 자, 그러면은 미리 보기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면이 이런 평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선택이 됩니다. 선택을 해주죠. 알아서 인벤터에서 선택을 해줍니다. 만약에 평면이 2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돌출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바로 선택이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요. 자, 위쪽에 프로파일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아래쪽에 사각형 아래쪽에 파란색 있죠. 파란색 색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파란색 선이 보일 텐데, 자,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두께를 지정을 하면 돼요. 얼마나 두껍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50을 해볼게요. 50.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렸던 이 평면 25에 35에 대한 평면에서 두께가 50mm인, 그렇죠? 보이죠? 50mm. 50mm인 두께를 가진 객체를 모델링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객체는요, 무게를 가지고 있는 솔리드 객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여기서 복잡한 형태를 좀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이 객체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선택했던 이 평면이 아닌, 원점에 있는 평면이 아닌 이 솔리드 객체에 대한 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케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케치 버튼을 클릭하고요. 아무 평면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면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클릭.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솔리드 객체에서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평면에서 이런 스케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요, 다시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선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요, 치수를 대략적으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10mm에 대한 사각형을 그리고요. 자, 원점에서 구속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 원점에서 구속을 시키고요. 자, 구속이 되었죠. 완전히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그런 다음 다시 돌출. 그러면 다시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다른 기능들은 접어두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케치에서 만들었던 이 객체가 돌출이 되면서 이 처음에 만들었던 솔리드와요 하나의 몸체로 바뀌는 거죠.
하나의 솔리드 객체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계속 이어가면서 복잡한 형상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F6번 누르면 등각 투영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뒤쪽 화면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꾹 누릅니다.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에 궤도의 형상이 보이죠. 자, 마우스를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다른 면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손을 떼버리면은 이 보이던 마지막 형태로 멈추게 됩니다. 보이게 됩니다. 다시 처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뷰의 방향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F6번.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스케치 화면으로 들어가면요, 자, 이렇게 아무 면을 또 클릭을 하는 거죠. 원하는 면을 클릭을 합니다. 이번에는 선 밑에 있는, 자, 삼각형 있죠. 조그마한 삼각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는 스플라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스플라인 보관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보세요. 점을 찍는 데에 따라서 곡선을 그리면서 선이 그려집니다. 자, 이게 스플라인 보관이라는 기능입니다. ESC. 그러니까 종료가 되죠. ESC 누르니까 어때요?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스플라인 명령어를 실행하고, 자, 이렇게 그렸다면 오른쪽에 이 확인 마크 있죠. 확인 버튼, 이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스플라인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을 찍었던 지점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했던 지점들에 이런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어때요? 선상을 만지면은, 선상을 건드려서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스플라인이라는 선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수는 없지만은 대략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확인 버튼 누르고요, 라인 명령어로 다시 삼각형 누르고요, 위쪽에 선을 선택합니다. 끝점에서 자, 이렇게 선을 그릴게요. 치수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무리, 그리고 돌출. 자, 이 돌출로 해서 또 확인, 이렇게 해서 어려운 형상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스케치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형태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이력이 남아있죠. 남아있게 됩니다. 돌출을 3번 했죠. 처음 돌출, 그쵸? 처음에 만들었던 돌출 형상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렸던 스케치는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은 처음에 만들었던 이 돌출에 대한 스케치가 안 보이죠. 자, 이 부분은 왼쪽에 플러스 마크를 클릭해 보면은 아래쪽에 스케치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스케치했던 도면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돌출했던 이 솔리드 객체의 종속이 되는 거죠. 종속이 되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 마크 있죠. 클릭해서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다시 편집을 하면 되는 거죠. 더블 클릭 또는 여기 보이는 아이콘들 있죠. 이걸 이용해서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아래쪽에도 이 돌출에 대한 스케치들은 종속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그냥 치수를 생략했습니다. 원래라면 구속을 완전히 해야 되겠죠.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회전을 해보면 이런 형태라는 거죠. F6번. 그러면 처음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복잡한 형상도 여러 번의 스케치 작업을 통해서 어려운 형상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도면 예제 있죠. 자, 이 도면 예제들이 있을 텐데, 이제 앞으로 이 영상들을 만들면서 이 도면 예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이런 파일들은요, 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오토캐드에 관련된 제 영상을 보셨다면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쵸?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댓글에 링크가 다 있습니다. 관련된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자, 이
인벤터부터는 2번부터는요. 댓글이 아닌 이 영상의 아래쪽에 설명 부분이 있죠. 그곳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 링크들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 설명을 보시면은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